늘 똑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또 열정적인 분들은 초반에는 열심히 하셨다가 확 꺼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잭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과학적 근거로 바탕, 그리고 하버드 연구 자료를 기반, 그리고 저 잭쌤이 수업을 한 그 과정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로 시험을 다루는 방법, 그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저는 이번에는 조금 시험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 멘탈 케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정신 건강이 좋으면 집중력과 정보 저장 능력이 향상되어서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NASP 온라인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85개 이상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학교 및 학교가 아닌 환경에서 제공되는 정신 건강 치료는 학업 성과와 출석률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멘탈 케어가 됐을 시에 학업 성과가 올라갔다는 과학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꼭 이 부분들을 케어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동기부여가 강화가 됩니다. 정신건강이 유지되면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려는 동기와 의지가 증가하겠죠. 미국에서는 지금도 유행하고 옛날부터 유행해온 마인드풀니스라는 마음 챙김 연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정신건강과 웰빙, 그리고 학업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도요, 스프링걸 링크의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정신 건강 관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시험이나 학업 압박 속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교육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시험 기간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증가를 하면 학업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에게 이러한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듀오링고 시험을 볼 때나 또는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연습할 때는 잘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퍼포먼스를 못 내는 경우가 있겠죠. 압박 속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 정신 상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자, 높은 감정 지능은 더 나은 사회적 관계와 학업 성취도, 전반적인 웰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멘탈적으로 관리가 잘 된 친구들은 문제 해결 능력에 향상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번아웃 예방입니다. 자,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에서 오는 번아웃을 방지하여 학업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늘 똑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또 열정적인 분들은 초반에는 열심히 하셨다가 확 꺼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한 멘탈 관리를 통해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멘탈 케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정신건강이 학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국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자,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시간관리 기술을 개발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인스타그램 보고, 다음날에는 이메일 보고, 다음날에는 바로 씻으러 가고 등 이렇게 패턴이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겠죠. 시간관리는 특히 학생분들께서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루는 습관을 줄이면서 충분한 휴식과 여가 활동에 시간을 할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몰았다가 벼락치기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깨질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하버드 시간관리 연구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방법들은 하버드 연구의 기반으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자, 신체 활동은 기분을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강화하면서 학습과 학업 성과를 높이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이긴 한데, 제가 미국에서 그 보딩스쿨을 다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레슬링을 했는데 그 당시 때 저희 학년에 전미
레슬링 챔피언이 있었는데요. 저 친구는 과연 공부를 잘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항상 상위권, 거의 최상위권의 학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컨트롤을 하면서 멘탈도 되게 강했고 그 남은 체력으로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 정도까지 익스트림하게 운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꼭 신체 활동을 해주셔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마인드풀니스와 명상 실천입니다. 자, 지금 요즘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늘 있기 때문에 꼭 멘탈 케어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마음 챙김 영상, 15분 명상, 영어로 듣고 싶으신 분은 마인드풀니스 너무 많은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비는 시간에 스스로를 파악하고 멘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강의 중간중간에 최소 10분이라도 이렇게 걸으면서 멘탈 프로그램을 들으면 훨씬 수업에 있어서도 퀄리티가 좋아지고 저 스스로도 더 장기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케이스를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잭쌤은 추후에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분들이 이 멘탈 케어 할 수 있는 멘탈 케어 영상도 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뻔한 얘기인데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강화와 인지 기능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몇 시간을 자면 개운한지, 내가 피로가 덜 할 수 있는 충분한 수면의 양을 만들어 나가셔서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평상시에 연습 문제나 공인 시험을 준비했을 때 항상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이게 시험에 잘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전날 밤을 새면서 공부해서 결국 잘 봐야 되는 날에 시험을 완전 망친 케이스가 있었는데 최대한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날 그 당일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날의 컨디션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 양을 잘 분배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자는 거죠. 릴레이션십이 되게 좋으면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학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이건 너무 어렵죠. 인간관계를 항상 좋게 하는 건 어렵지만 그 사회적 관계를 항상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가 학업 성과에서도 영향이 끼친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맨날 저한테 선생님 크리스마스 솔로로 또 보내실 건가요? 저는 솔로가 아닐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여자친구 생길 것 같대요. 근데 이 친구가 안타깝게도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상시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수업 내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한숨만 쉬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물론 그 친구한테 제가 남자는 고백도 해보고 차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백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서 트러블이 없는 쪽으로 상황을 만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얘기 안 했으니까 누군지는 절대 모르실 겁니다. 화이팅! 생길 거야? 나도. 자, 이렇게 해서 과학적 근거 그리고 하버드 연구 자료를 통해서 멘탈 케어, 멘탈 관리가 학업 성취도에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공부는 꾸준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늘 케어를 해주셔서 원하는 목표에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 잭쌤이 벌써 구독자 수가 500명이 다가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설 있죠. 이런 부분 또 구독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로 힘을 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잭쌤은 정확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상하셨듯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잭쌤 하세요.